그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전임 장관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정황이 문건으로 좀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궁금합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여 개 여성 단체에서도 좀 부적격한 분이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까지 대통령께서 고려하시고 재송부를 요청을 하시는 건지. 오늘 아마 여가부 장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 재송부 요청이 갈 겁니다.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국민적인 상식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쭉 들어보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는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사실 재송부 요청을 네. 이렇게 한 걸로 보면 의지가 예. 분명히 읽힙니다. 그것도 그냥 12일이라는 여유가 있는데 콕 찍어서 24일까지 달라고 굉장히 바트하게 날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결정해라 아니면 나 임명할 거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는 상황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일단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서 하면은 예. 국회에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들과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단순하게 국민의힘이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같이 일했던 보좌진들이나 실무진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 단체들 중에 보수 진영의 단체나 진보 진영의 단체나 할 것 없이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외곽 단체, 사회 단체들하고도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같은 진영에 있었던 전직 장관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거부하는 거를 넘어서서 업무 진행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런데 이런 인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왜 재송부 요청을 하는지, 왜 강선우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덧붙이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재송부 요청이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꾸로 대통령실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하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뭐 여당으로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국회법 이제 65조 2 그리고 제 3항을 보면 네. 어쨌든 간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인사청문회 보고서의 채택, 미채택 그리고 미채택이 됐을 때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유효한 점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비판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인사권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저야 뭐 현직 당직자로서 또 거기에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뭐 시간이 있습니다만 재송부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숙고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보세요? 조현삼 변호사님께서도? 그렇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혹시 불거질 수 있는 추가적인 각종 의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론 악화라든가 아니면 여당 내 그런 문제 제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의혹을 모두 다 평가하고 판단한 결과가 지금 인사를 유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봤고 들을 만큼 들어봤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뭐 물론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전 장관으로부터 비판받은 지점에 대해서도 사과할 필요성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경중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능력, 자질을 갖춘 부분도 평가를 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예. 그 경중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거든요. 예. 식구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 의정활동이란 게 공사, 의원의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이게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너무 이제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아무 꺼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없이 또 이렇게 잘 해내는 의원들, 보좌진도 있고 어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거든요. 자, 직접 발언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만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보좌진 중에서도 열심히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심부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잘 해내는 보좌관도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보좌진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그냥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었으면 나도 당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물타기 하는 거죠. 네. 너무 가까운 사이였으면 보좌진들도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불만 사항이 아니었을 겁니다, 애초에. 근데 예. 심지어 전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장관도 나도 당했다라고 할 정도면 지금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강선우 의원은 진짜 무차별 갑질 난사를 했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당의 보좌진들이 사퇴 요구하는 성명까지 내는 거 정말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그냥 판단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앞에 우리 사건 사고 쭉 다뤘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진영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가요? 저는 그것처럼 이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람 됨됨이나 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이미 끝났는데 이걸 가지고 진영 논리로 애매하게 비판하는 것 같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결단 내려진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또 옹호하는 분위기로 가는 게 너무 예. 눈치 보기 아닌가. 민주당은 정말 사람에 대한 이런 평가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정말 앞으로도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눈치 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할 것 같으면은 수위 낮춰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네. 이러면은 기준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정도 갑질은 허용됩니다라는 면허증 이제 발부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2차 가해까지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